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중년 행복 디자이너 이규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그 주제는 다름이 아니고 50세부터 인생이 즐거운 생활 방식, 그 중에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며 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는데, 그 안에 작은 소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이 50이 됐을 때 남겨놓은 정년을, 야, 정년이다, 또 나답게 살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거 멋진 리스트를 들고 춤추고, 그 다음에 배움의 그 도전, 취미, 자격증, 이런 것을 또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감 만족 여행법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또 자녀와 손자와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동네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하며 심플하고 건강하게 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얘기 형태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죠? 건강 100세 나이 계산법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지금 신중년 나이 계산법이라 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었죠? 네, 바로 60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는 친인척, 그 동네에 아주 큰 행사로 진행을 했었죠. 지금 환갑잔치 합니까? 네, 지금은 이제 여행을 한다든지, 지금은 뭐야?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나이 계산법도 달라져야 된다 해서 신중년 나이 계산법은 현재 나이에 0.7을 곱합니다. 즉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젊어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그 10년에서 10여 년 이상 지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젊어진 그 근거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면 그 남편분하고 또 아내하고 같이 신중년 나이 계산법을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또 친구들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적어도 나이 50살 15살이 줄어요. 나이 70살 되신 분은 21살이 줍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뭐예요? 근사한 생일 케이크 놓고 화이팅 하는 겁니다. 젊게 즐겁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고 뭘 가지고 지금 나이 50세를 지나면서 야, 정년이다, 그리고 나답게 이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버킷리스트를 들고 춤을 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야, 50세라고 하는 그 나이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카롤 룽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인생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라고 그랬어요. 나이 50세는 인생의 정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오후, 중간 우리가 보면 12시죠. 이게 나이 50살이 이 정오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현역으로 활동을 했던 시기를 보면 나이 20대, 30대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현역 생활을 나이 50까지 보면 몇 년간 했죠? 네, 30년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이미 80세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 남았어요? 나이 50이라고 보면 30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내 수명이 늘어서 90, 100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이 30년, 40년, 50년 아주 긴 세월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부터 시작을 한다 했을 때 긴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50대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사실 이 50대는 뭐냐면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마지막 찬스,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50대가 딱 되는 순간 사실은 정년이라고 하는 퇴직의 꼴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즉 카운트다운을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50이 딱 돼서 보면 이제 자녀들하고 잔정을 떼는 그러한 시기고, 또 모시고 있는 부모님의 간병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2016년 세계경제포럼,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어떤 화제를 던졌냐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던졌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2016년 3월 달에 누구요? 우리 바둑 최고의 선수? 누구죠? 네, 이세돌 구단 선수와 누가 붙었어요? 알파고와 바둑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안타깝게 1대4로 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세돌 그 선수가 이 게임은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 라고 명언을 남겼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4차 산업혁명? 이게 뭐지?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 등등의 지금 신세기의 물결들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50대, 60대 다 어떻게? 저것은 젊은이들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그 냄비 속 안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화하는 급류, 그 쓰나미에 휘말려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그 변화, 혁신, 강력한 인자, DNA를 끌어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답게 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답게? 그래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가치관의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예요? 가장 쉬운 예로 남자는 바깥에서 일을 해야 돼, 아내는, 여자는 가정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가치관에 이제는 떠밀리지 말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남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잔업하고 이게 돌아오게 되죠.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떠나서 일과를 마치고 골프를 치든지 또 자기 취미 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변해가야 50세 이후에 인생이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가까운 친구하고 뭐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 있죠. 이것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킷리스트 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버킷리스트를 100가지 정도를 한번 쭉 작성을 해보세요. 가장 하고 싶은 거, 또 가장 후회스러웠던 건 뭐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 기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나가서 고민을 한다면 내가 6개월 시한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진짜 후회됐던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친구와의 관계학을 어떻게 잘 풀어갔더라면 하는 후회되는 부분들까지 쭉 기록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가 작성이 되면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준비를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50세 이후에 지금 신중년들이 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배움에 도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취미를 배운다든지, 또 다른 그 창업, 재취업을 위해서 또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여행을 합니다. 여행도 오감만족 여행법이라고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취미를 살펴보면, 취미를 장기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취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나이 50, 60, 70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지금은 골라야 됩니다. 그것을 50대에 취미를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50대의 기초가 다져지고 60대에 가서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0대가 넘어서 정년 퇴임 이후에 취미를 하게 되면 의지가 약해서 중간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50대에 그 취미는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복수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복수 취미는 뭐냐면, 집안에서 인도어 할 수 있는 취미 뭐가 있어요? 그림이라든지 글씨라든지 나름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집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집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타악기 동아리에 같이 참석을 한다든지 합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취미는 복수 취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 또 나가서 우리 동아리 모임하고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취미.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한 가지 붙인다면, 취미를 10년 이상 하게 되면 그 취미의 프로 전문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사진 찍기를 10년을 하잖아요. 사진이 작품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사진 작가가 됩니다. 사진 작가가 되니까 뭐야? 작가협회 동아리에 또 참석을 하고 거기에 정회원이 되고, 나이 60, 70 돼서도 동아리 활동을, 바깥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를 10여 년 이상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작품과 본인 자신도 하나의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우리가 나이 50이 되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또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여행은 그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모든 지난 일들을 비우고 또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친구 중에 한 분은 버킷리스트를 딱 작성하고 보니까 부모님하고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일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가를 써서 부모님과 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갔다가 너무 좋은, 부모님이 그래 좋아하시니까 또 그쪽에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래간만에 크게 웃으면서 또 대화도 하고 아주 보람된 날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은 이제 주입식 단체 여행은 졸업을 해야죠.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자유여행을 계획을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여행. 여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감만족법 여행이 있다. 첫째, 가서 뭘 해요? 보고. 두 번째, 또 거기 가서 만나고 그 현지의 맛집에 가서 먹고 기념 촬영을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록으로 남기는, 쓰고. 그래서 뭡니까? 오감여행 만족법은 첫째가 보고 만나고 먹고 찍고 쓰고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행 단체 여행 쭉 갔다 오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여행도 이런 오감 만족법 여행에다가 자기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닐 필요가 있다. 인생은 자기에게 주는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또 자녀와 손자와 또 친구들과 동네 이웃들과 사랑하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관계를 보면 나이 50이 되면 부부관계를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간에 여행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모든 걸 재조정을 하죠. 그런데 부부간에 이제 나이 50이 지나서 또 정년퇴임을 해서 집안일을 돕죠. 가령 부인이 아침상을 차리면 설거지는 남편이 한다. 부인이 식사 준비를 하면 남편은 기본적인 청소를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밥상을 준비를 하는, 젓가락을 놓고 숟가락을 놓고 이런 기본 준비를 하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가 설거지를 제 마음에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거지가 깨끗하게 안 됐어. 거기 기름이 묻어가지고 기름 깨끗하게 안 닦여졌어.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야, 어째 설거지 하나도 깨끗하게 못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방의 최고의 대장, 전문가가 누구예요?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하는 일은 어린애가 와서 뭐 닦는다, 씻는다 이런 경우로 보이는. 그러니까 뭘 해요? 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지적을 해. 이제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적받아.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이제 재점검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부정적인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뭐예요? 부인이 오늘 미용실 갔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여보, 당신 오늘 머리 진짜 이쁘고 멋있게 잘 깎았네? 30대하고 똑같아.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부인이 기분이 으쓱하니 좋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설거지를 좀 엉성하게 했어. 그래도 야, 우리 남편 잘했네. 어? 잘한다. 라면을 또 한 번 끓여와서 야, 라면 맛이 좋네. 그리고 아내가 바깥에 친구들 만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밥상을 또 차려놨어요. 남편이. 야, 우리 남편 뭐야? 최고야. 최고야.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설거지 선수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밥상도 이제 자기가 차려요. 청소도 잘한다니까. 왜?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감입니다. 두 번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칭찬입니다. 칭찬은 바로 잘하시네. 고래도 춤춘다 그러는데 맨날 지적질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년퇴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침 먹고 TV에 이제 신문 보고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봐. TV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고 한숨 자. 부인이 늘 새끼 밥 다 해다 줘.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집안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친구가 적이 돼가지고 왼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부부관계를 한번 재검토하고 부부간의 제 역할을 한번 나눌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친구관계입니다. 우리 친구관계 쉽지 않죠. 뭐예요? 허물없는 친구 3명이 있으면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허물없는 친구? 허물없는 친구 어떤 친구인데? 비린내가 나는 앞치마를 입고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불평불만 없이 반겨주는 친구. 전화를 하지 않고도 그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가 반겨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를 3명이 있으면 축복받은 인생이야. 그런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즘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이 또 있죠. 사회적인 친구.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당당한 친구 관계를 가는 거죠. 그 친구 관계는 뭐가 없어요? 서열이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저 같은 경우도 20살 먹은 형님이 있어요. 사회적. 저만 보면 좋다라고 그래요. 형님 동생으로 그냥. 그리고 뭘 안 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친구로서 뭔 얘기를 하냐? 이게 만나면 미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친구도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뭘 길러야 돼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내성력을 길러야 됩니다. 고독을 즐기는 내성력. 뭐가 있어요? 혼자서 영화관도 가고 또 미술관 관람도 하고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실 줄 알고 혼자서 술 한잔 할 수 있고 그래서 혼자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내성력을 길러야. 왜? 인생 100세 시대에 이제는 혼자서 살아야 할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와요? 외롭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고독력, 내성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동네 친구는 삶의 최고의 동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뭐예요?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고 했죠. 왜? 동네 친구는 늘 매일같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친구의
관계학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역으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침 일찍 출근하지, 저녁 늦게 퇴근하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또 지나가는 이렇게 이웃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목례하면서 안녕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요. 일찍이 그 동네에 데뷔를 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어울리는 그 방법은 그 동네에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또 자원봉사 활동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자치센터에서 하는 문화활동에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배우고. 왜?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 아니야. 이런 관계학을 잘 해놓으면 제가 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 친구는 삶의 최고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하고 관계학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심플하고 건강하게 살라. (50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년 퇴임을 하면 노후 자금 문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사실 가정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가계회의를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등등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살림 계획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계획에 어느 정도 자금이 된다 했을 때, 나머지 자금이 있을 때 투자를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 무리한 투자? 어떤 투자인데? 제 아는 친구가 지금 아파트가 3채가 있어요. 근데 한 채는 오래 살았으니까 대출금이 이미 다 갚았어. 근데 2채는 투자성으로 사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행에 금융대출 받은 게 그대로 남아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이 없어. 자산 목록을 보면 제법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것을 샀을 때 뭐가 있어요? 안정적인 투자다. 뭐요? 취득세가 얼마지? 그 다음에 소유를 했어. 그럼 뭐요? 재산세는 얼마지? 이걸 팔았을 때 제3자에게 양도를 했을 때 뭐야? 양도세가 얼마지?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얼마인가? 이런 계산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산 증식도 사실 무리한 그런 방법은 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보험 다 들었죠?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 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3대 질병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암이 있죠. 그 다음에 뇌 관련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관련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질병에 관한 부분은 보험에 가능하면 꼭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기타 자기 병력에 따라서 더 추가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각 보험회사들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아주 좋아진 보험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한번 비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그만큼 병자로 누워있을 시간이 길어져 버렸어요. 뭐예요? 간병을 준비하는 시대가 왔다. 뭐라고 그래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실 침대에, 집안 침대에 3년, 5년씩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같이
배우자가 또 그 자녀가 계속 수발을 들어야 돼요. 간병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유념할 부분은 뭐예요? 간병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꼭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안 정리를 나이 50이 되면 5년 주기로 55세, 60세, 65세에 대대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쌓여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야지. 이게 다니는 그 동선에 또 그 바닥에 쌓여있는 거 정리 정돈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수납장은 80%만 싸놓고, 그 다음에 옷장이 있죠. 옷장은 70% 정도만, 그러면 30%는 이미 빈 공간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장 정리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정리를 해야 된다. 둘째, 새 옷을 한 벌 사면 흔 옷은 한 벌 정리한다. 셋째,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은 좀 더 길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수납장이 됐든 옷장을 좀 심플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뭐니 해도 건강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다양한 그 병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염려스러운 게 또 뭐예요? 바로 치매입니다. 그게 참 누구나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어르신들은 다 그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그 치매센터에서 치매 예방 수칙 333 법칙을 내놨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법칙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가지 권장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둘째,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먹기. 셋째, 부지런히 읽고 쓰기. 그 다음에 3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술은 적게 마시기. 둘째, 담배는 피지 말기. 셋째,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그 다음 3가지 행동 준칙이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두 번째, 가족, 친구들하고 자주 소통하기. 세 번째가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얘기한 치매 예방 수칙 333 법칙으로서 최소한도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사실 잘 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실천을 해주시면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보다 노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중년 친구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청춘을 위하여, 건강 백세를 위하여 건배. 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